I'm 실례예요. 대박이었죠, 여러분? 사기꾼이 되기 전에 이미 좀 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자란 재벌 혼외자라고 하고요. 강화도에서 되게 유명한 맛집이 이 뉴욕 돈가스가 있대요. 이 전청조도 어렸을 때부터 이 뉴욕을 좀 동경해왔나 봐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가 유치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 일부가 MBN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피해자는 두 사람인데 전청조 씨랑 매우 친했고 피해액이 무려 1억 1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평범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전청조 씨처럼 지난 몇 년간의 사기 행적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 시점에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 단순한 행동만은 아닌 것 같아요. 편지를 좀 읽어볼게요. 유치장이야. 지금은 긴 말을 쓸 수가 없어. 구치소에 가거든 편지할게. 그런데 이 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기회가 되거든 보러 와줘. 구치소에 있을 때 거짓은 있었지만 둘을 대했던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어. 많이 미안하고 많이 사랑해. 우리 조만간 구치소에서 보자.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보고 이게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쓴 편지치고는 너무 다정한 데다가 이게 심지어 사실 친구나 연인한테 보낸 편지 같아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는데요. 생각할수록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기꾼이다. 사람 마음을 저렇게 잘 읽으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사기를 칠 수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 사기를 당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그 심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너한테 내가 거짓말은 했지만 널 대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뇨. 여러분, 사기꾼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사람은 속여도 본인이 괴롭거나 불편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병원에 오시죠.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요, 끝에 물어보세요. 원장님, 그래도 그 사람이 했던 100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는 진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속은 건 아닐까요? 하면서요.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면 당한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한텐 진심이 있을까요? 이 전청조의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난 마당에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만나러 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이 사기꾼과 진심,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전청조 혹시 리플리 증후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전청조 인터뷰를 보시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무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리플리 증후군 아니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정신과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원작인 The Talented Mr. Ripley라는 소설 주인공 이름에서 딴 건데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의 세상을 진짜라고 믿는 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망상장애, 공상장애랑도 결합이 돼 있고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청조는 리플리 증후군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좀 허언증이 아닌가 싶네요. 이 정신과적 관점에서 허언증을 좀 보자면 이 허언증은 어떤 병명은 아니고요. 병적으로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어떤 증상에 가까워요. 이 허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기보다는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성격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짓말, 이 허언증으로 보는 거짓말은 우선 병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용어적으로는 패솔로지컬 라잉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병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걸 말해요. 소위 거짓말 중독이죠. 거짓말을요 정말 자주 하고 조절을 못해요. 이 거짓이 다 들통난 상황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죠. 이 전청조 씨의 경우를 보면 궁금한 이야기 YPD랑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여자고
성별을 정정한 적이 없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난 상황에서도 갑자기 PD한테 주민번호 1로 시작하는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는 남자라고 하잖아요. PD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거짓말에 대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할 때 한치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는 데까지 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서 70점을 맞았는데 혼날까봐 100점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주변에 자랑하고 나도 주변 친구들한테 나 100점 맞았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나 진짜로 100점 맞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내가 하는 거짓말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수준까지 간 걸 슈돌로지카 판타스티카, 어렵죠? 이 공상허언증이라고 합니다. 병적 거짓말은 이 허언증을 좀 넓은 의미로 본 거라면 공상허언증은 조금 좁은 의미로 본 건데요. 심지어 이 공상허언증은 내가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현실과 거짓의 갭이 너무 커지다 보면 스스로 심리적인 타격을 줄이려고 정말 이게 다 사실이라고 믿기도 하고요. 이게 거짓인 걸 인정해버리면 내 삶이 다 거짓이 되고 무너져 버리니까요. 이게 이제 더 나가면 망상장애가 됩니다. 근거를 들이대도 수정되지 않는 이 잘못된 믿음이 바로 망상인데요. 내가 실제로 가지지 않은 건데도 가졌다.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믿는 거죠. 이 전청조 씨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보낸 편지만 봐도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허언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뭐 공상 허언증이다, 뭐 망상장애다,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허언증과 같은 병적인 거짓말은요, 남을 속이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채우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내면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얼토당토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는 대학 졸업도 안 했고 상경 계열도 아닌데 홍콩 글로벌 펀드에 이미 취업을 했고 주말에만 일하고 있다. 이런 말을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도 안 맞고 졸업도 안 한 대학생을 전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가고 싶어하는 글로벌 펀드에서 고용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주말에만 일하도록 편의를 봐줬을 리는 더더욱 없겠죠. 이 사기꾼과 단순 허언증 환자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사기꾼의 거짓말이 사람을 속여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 결과를 얻는 게 목적이라면 허언증은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게 1차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허언증 환자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황당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왜? 왜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안 하면 그만이었을 거짓말을. 이러면서요. 이 전청조 씨 중고등학교 동창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이 전청조 씨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친구들은 전청조가 영어를 못하는 걸 다 아는데 마치 외국에서 이렇게 전화가 온 것처럼 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어설픈 영어로 혼자 떠들곤 했다는데 최근에 이거 엄청난 밈이었죠. 이 카톡에 I'm 실례예요. 대박이었죠, 여러분. 이 전청조 씨는 제가 보면 사기꾼이 되기 전에 이미 좀 허언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의 신분도 뉴욕에서 자란 재벌 혼외자라고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죠. 이 전청조 씨가 사실은 강화도에서 나고 자랐고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강화도에서 되게 유명한 맛집이 이 뉴욕 돈가스가 있대요. 그래서 이 전청조도 어렸을 때부터 이 뉴욕을 좀 동경해왔나 봐요. 그래서 이 허언증의 판타지도 그냥 막 어디서 굴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파편들이 조금씩 반영이 돼 있죠. 이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도요, 악질 사기꾼이었다고 하는데 이 혼인 빙자한 사기 수법도 전청조 씨랑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60명에게 수십억을 사기쳤고 아마 전청조 씨 어린 시절에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셨겠죠? 이 아버지가 없는 결함 있는 가정에 대한 불만족, 그런 부분에서 좀 재벌 혼외자 판타지, 뉴욕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 전청조라는 끔찍한 괴물이 탄생한 건 아닐까요?
제가 아까 허언증은 어떤 병은 아니고요. 이렇게 증상을 일컫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어떤 상태라고요. 이런 병적인 거짓말은 성격 장애와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강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연극성 인격 장애의 경우에도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 외에도 좀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도 거짓말을 되게 잘하죠. 전청조 씨가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보시는 전문가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전청조 씨가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보여요.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규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쉽게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 없고요. 심지어 내가 잘못을 했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조건이죠. 상대에 대한 공감도 없고 나의 이득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또 거짓말로 인한 불안함이나 죄책감, 후회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33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셨던 임채원 변호사가 쓰신 이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임채원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분도 검사 시절에 만났던 사기꾼들의 대다수가 소위 소시오패스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전청조 씨를 진화한 사기꾼으로 평가하시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90점짜리 사기꾼이다. 나도 속을 것 같다고요. 보통 사기꾼들은 평생에 한두 가지 수법으로 반복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잡고 나면 형사들이 야, 이놈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니까 잡히지, 레파토리 좀 바꿔라,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래요. 그런데 이 전청조는 사기 전략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본인 책에 쓰신 13가지 정도의 사기 기법을 모두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전청조 씨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측면과 이 허언증이 결합해서 정말 최악의 사기꾼으로 진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절대로 정신과에 안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요. 아마 이 감옥에 가거나 뭐 정신감정 결과가 필요할 때나 좀 오겠죠? 그렇다면 전청조 씨는 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마당에 그래도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제발 나를 만나러 와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전청조 씨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님이 전청조가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친밀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시던데,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사기꾼의 진심일 것 같아요. 그가 내게 했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단 하나의 진실도 없는 100% 거짓말에 속은 거면 내가 너무 바보니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속았다, 그래서 내가 속은 거다, 그렇게 믿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정서적인 관계였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표현한 감정에 아주 조금은 진심이 있지 않았을까 믿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죠. 뭐 경제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말했던 장밋빛 미래가 다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내 돈을 되찾을 구멍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서 그런 기대를 부여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전청조 씨는 그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진심이었다고 만나러 와달라고 계속 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의도는 굉장히 나빠 보여요. 또 사기를 치기 위한 발판인 것 같거든요. 만나러 오면 다시 사기를 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기꾼에게 진심은 없습니다. 목적만 있어요. 이 진심은요, 공감 능력에서 오거든요. 제가 보기에 전청조 씨는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잘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뿐이죠. 그 사람에게 진심이 있어서 속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적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사기꾼을 다시 마주쳐도 속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 사기꾼들은요, 병원에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신치료는 피해자들이 받아야죠.
사기 피해는 피해자분들의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멘탈과 자존감도 같이 망가뜨리거든요. 전청조 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이 분석하시는데, 전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극복해 나가셔야 하는 분들에게 사실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좀 보면 평생 함께 해도 될 사람의 기준, 믿어도 될 사람,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좀 가려달라, 혹은 사람을 좀 가려 만나는 그런 기준을 알려주겠다,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목말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기도 하고요. 저도 상담할 때 실제로 크게 배신을 당하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신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사실 타인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사람을 보면 사기당하기가 딱 좋겠죠? 사기꾼은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엄청난 대가를 약속하는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리고 이외에도 좀 이런 기준을 가지고만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피폐해질 때도 더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해 볼 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그 사람이 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도 좀 좋게 바뀌고 있고 그 사람도 좋게 바뀌고 있는가. 그렇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타인보다는 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나의 결핍을 파악하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게 되고요.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 그렇게 이득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사람이 좋은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청조 씨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정신과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